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인류의 역사.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질병이 우리 역사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패스트, 까미의 패스트 연대기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패스트가 중세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는 이제 쥐벼룩 같은데 이제 패스트 세균이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것이 이제 뭐 벼룩 같은 게 우리 몸에 있으면 그 벼룩이 감염이 돼서 패스트 세균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패스트가 발병이 되겠습니다. 패스트의 증상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몸의 면역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뭐 림프샘 그런 것들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또 발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사망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중세 유럽에 이게 이제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3분의 1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감염이 되면 영향을 줬냐면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소작농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중산층에서 다 사들였어요. 그 어떤 자본이라든가 뭐 자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물론 자본주의가 뭐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지금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를 퇴치하냐? 그래서 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 잡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쥐약으로 쥐를 잡아서 쥐를 다 죽게 함으로써 그 패스트 세균이 이제 쥐가 없어지니까 쥐벼룩도 없어지고 쥐벼룩이 없어지니까 패스트 세균이 뭐 사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 그 막말로 옛날에 이제 얼굴에 이렇게 그 곰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천연두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면 천연두가 우리 책에도 이제 그 천연두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약간 흉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천연두 바이러스가 침입되면 열이 나서 막 몸이 그렇게 돼요. 천연두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게 열이에요. 열이 나서 막 진물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흉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얼굴이 막 쏙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흉터가 남고 그래서 사망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에 어떻게 이제 작용을 했냐 하면 유럽인들이 그 남미, 북미 이쪽에 가가지고 천연두를 퍼쳤어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묻어있는 담요를 갖다가 이불을 주고 그래서 인디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불을 덮음으로써 천연두가 걸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를 퍼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했어요. 제너나 이런 사람들에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이제 퇴치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황열병이라는 게 있는데 황열병은 뭐냐면 황열병 바이러스가 보통 모기에 사는데 얘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 막 누렇게 되면서 사람이 그래서 황열병, 황달이죠. 누렇게 되고 또 혈액이 굳어버리고 큰일 나죠. 혈액 굳어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열, 고열이 나고 뭐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 연간 한 20만 명 감염이 돼서 3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6% 정도 되죠. 사망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황열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은데 이게 이제 유럽인들한테 가게 되면 유럽인들은 면역이 없으니까 감염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노예들을 이제 관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이게 이제 전파가 되니까 그 노예들을 막 안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백신을 만들게 됐고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이걸 방지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라, 보통 이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콜레라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고기 같은 거 또는 뭐 회 같은 거 나름식 이런 걸 먹으면 콜레라균이 이 몸에 들어가요. 이 콜레라균은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물에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콜레라 어패류에도 물이 있죠. 나름식에도 물이 있죠. 익혀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수인성 전염병 물 같은 데서 사람한테 오염된 물을 먹으면 콜레라가 발병이 돼요. 얘도 뭐 거의 설사 우리 이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설사 막 하고 그러는 게 다 이게 콜레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수, 몸에 물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 낮아지고 뭐 이러면서 사망 확률이 높고, 이게 그 수백만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쳤냐 하면 뭐 깨끗한 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더러우면 거기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하수를 먹으면 이제 그 화장실에서 지하수로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되고 그 물을 먹어서 또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수세식 화장실, 하수구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현재는 뭐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가 뭐냐? 에이즈는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고 그러거든요. HIV는 휴먼 임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로 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그래서 에이즈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 면역이 결핍되기 때문에 다른 병균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감기 걸려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망 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증세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열, 근육통. 치료 안 하면 한 10년 정도 살고 치료하면 30년 이상 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치료 약이 되게 비쌌어요. 비싸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치료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책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이제 그뭐 키스나 이런 걸로는 감염이 잘 안 돼요. 그 침에 의해서 뭐 죽기도 하고 보통 혈액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성관계나 에이즈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성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한 10% 정도 됩니다. 그 책에 나왔다시피. 그래서 그 에이즈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자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뭐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에이즈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어떤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콘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급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망자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질병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또 뭐 피폐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를 많이 바꾸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요즘 코로나19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뭐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되겠어요.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